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이슈 강원 정우성입니다. 사상 초유의 장미 대선이었던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마는 정치권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방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내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4년 임기의 도지사와 교육감, 또 시장, 군수, 광역 기초의원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만큼 지역에선 대선과 총선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죠. 이번 대선 결과, 그 이후 정치 지형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여기 이슈 이 시간에선 미리 보는 지방선거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영철 전 국회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지은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선이 끝나자마자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전열 정비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1년 남짓한 시간이 남아있긴 한데 여야의 발걸음이 빨라졌다는 건 내년 지선의 무게감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박 부장님,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삼국지연이 첫 구절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천하대세 분구필합 합구필분. 그러니까 천하의 대세란 이게 나뉜지 오래면 합쳐지고 합쳐진지 오래면 나뉜다. 네. 이게 바로 2026년 제9회 6.3 동시 지방선거하고 좀 딱 맞아떨어지는 좀 말이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분기점인데 먼저 시점부터 보면 이 그 21대 대선 6.3 조기 대선이 실시된 날로부터 딱 1년 만에 그렇죠. 이제 지방선거가 실시가 네.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 1년을 평가하는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선거 규모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17개 시도지사 선거를 비롯해서 243개 기초지자체장 선거가 있고요. 여기에 17개 시도 교육감까지 합하면 주요 선출직만 해도 277곳입니다. 또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포함하면 총 3,860석 전후로 이제 그 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특히 주목할 점이 있는데 기초지자체 선거와 관련해서 이 행정체제 개편이 됐기 때문에 인천의 제물포구, 영종구 그리고 검단구 이렇게 신설 3곳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또 구체적으로 좀 강원도를 보면요. 도지사 선거, 도교육감 선거, 그리고 18개 이제 시장 군수를 이제 뽑게 되고요. 여기에 강원도 의원 49명, 그리고 18개 시군의회에서 총 192명의 시군의원들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네. 역대급 규모로 치러지는군요. 네. 네. 황 전 의원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2026년 내년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재보궐선거도 있게 되죠. 네.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거리된 지역구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하게 되는데요. 네. 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 지역구 어떤 곳들인지 궁금하고 또 거리된 이유, 출마 예상 인물들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곳에서 7개 지역 정도가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네. 보여지는데 2곳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서 거리가 된 인천 계양 을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으로 현직 의원이 발탁이 됐어요. 민주당의 강원식 의원인데 아산시 을 지역입니다. 충남 아산시 을 지역인데 이 두 지역은 이제 재보궐선거가 네.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이 5개 지역이 있는데요. 이 5개 지역은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여타의 법령 위반으로 재판에서 1심에서 벌금형 내지 실형이 확정된 지역, 네. 이런 지역들이 한 5곳이 됩니다. 이곳이 내년 4월 30일 정에 대법원 형이 확정되면 보궐선거가 치러지겠죠. 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거리된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글쎄 송영길 전 의원이 아직까지 법적인 절차 중에 있는데 예. 혹시 사면돼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심이 좀 있고요. 변수가 예,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경선을 했던 선거를 치렀던 원희룡 네. 전 장관이 다시 출마하게 될지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쪽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은 여러 후보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국힘 후보 중에서는 뭐 유력한 후보로 얘기되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만 이명수 전 의원이 아산시 갑이었는데 네. 을로 옮겨서 출마할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나머지 5곳은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사유가 생기는 곳이고 예.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또 새로운 인물들을 당 차원에서 공천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실패했던 국힘 의원들이 아마 분루를 삼키고 재도전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수성을 해야 되고 네. 국민의힘이나 다른 야당에선 또 탈환을 그렇습니다. 되고 공교롭게도 그런 상황이네요. 7곳이 다 네. 민주당이기 때문에요. 인천 계양을은 거물급 정치인이 예상돼서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송영길 전 의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대단히 큰 인물을 그쪽에 후보로 내세우지 않을까. 네.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박 부장님,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 정치권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벌써부터 관심이 뜨거운데요. 내년 지방선거에 기대되는 부분 먼저 키워드로 한번 제시해 주실까요? 네. 일단 내년 지방선거가 특별한 이유,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밍이죠. 타이밍.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새 정부 출범 후 딱 1년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첫 번째 민심 평가의 장입니다. 이런 베이스 속에서 제가 이제 3가지 키워드를 좀 뽑아봤는데 네. 이 첫 번째는 새 정부 지지가 과연 지방까지 확산이 되느냐 이렇게 첫 번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의 이 중간 평가 성격인데 뭐 민주당 지금 뭐 행정부, 입법부 뭐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견제 논리가 지방선거에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중앙 정치와 무관하게 이제 이 지방선거인 만큼 지역 현안과 또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가 이 3가지 키워드를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결국에 이 투표라는 행위는 뭐 이제 지역의 미래를 바꾸고 또 선거는 이 지역민들의 삶하고 정말 밀접하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좀 바람보다는 좀 인물론이 더 중요한 변수로도 작동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지역에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인물을 선택하는 게 또 관건이겠죠. 그러면 황 전 의원님은 내년 지방선거 키워드 어떤 걸 제시해 주실까요? 좀 쉬운 말로 네. 쉬운 말로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전해 볼까? 역전해 볼까? 네.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걸? 이런 2가지 쉬운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내년도 지방선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환경 속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어떤 정권 초기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지역 주민들은 지방선거 치를 때 가장 핵심적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누가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인가, 네.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인가, 또 지방은 소외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채워줄 것인가로 봤을 때 여권 후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정권 초기에는 특히 더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강원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강원도가 어쨌든 굉장히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힘이 버텨왔고 네. 이번 대선 결과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원도는 보수가 승리하는 이런 형태의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단단한 그런 기반들로서 민주당의 도전을 쉽지 않게 받아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용호상박의 대결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치열한 내년 지방선거 네. 강원도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되고요. 박지원 부장님 말씀대로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이에요. 그렇죠. 누가 정말 우리 네.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인물인가, 또 비전 있고 깨끗하고 또 역량 있는 인물인가가 큰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분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내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재명 대통령 임기 1년 시점에서 치러지는데 네. 여야 승패 정말 네.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말씀해 주신 이른바 여당 프리미엄, 여당의 우셀지, 또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가 엄격히 이루어져서 야당이 보수 텃밭의 명망을 되찾을지 궁금한데 2018년과 2022년에 치른 지방선거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정권 초기 민심과 지선 결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는 나타났습니다. 뭐 그 이전에도 역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경우가 있었고, 특히 보수 진영이 여권이었을 때, 국민의힘이나 예전에 뭐 한나라당이라든지 새누리당이 여권이었을 때는 더 큰 압승을 가져왔던 선거거든요. 네. 근데 2018년만 근데 보더라도 그때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권 1년 후에 치러진 선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굉장히 압승한 선거였어요. 그랬죠. 도의 의석만 보더라도 보니까 46석 중에 35석을 예. 민주당이 가져갔으니까 강원도 전체 선거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큰 선거였고,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도 11곳, 18곳 중에서 11곳이 승리를 했으니까 역대 민주당이 지방선거 중에서는 가장 압승한 선거였다. 그랬네요. 그런데 반대로 24년이 지난 22대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2일인가 24일인가 뒤에 치러진 선거인데, 이때는 뭐 또 보수 진영인 국민의힘이 뭐 압도적인 또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랬죠. 도의회 의석이 49석이었는데 그중에 43석을 다 차지를 했고,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경우에서는 18곳 중에 4곳만 뺏기고 14곳을 차지했으니까 그야말로 뭐 아주 압도적인 네. 그런 결과였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경향이 이제 이번 선거에도 똑같이 나타날지 네.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제기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강원도 선거 지형에서 여권 지방선거 압승 이런 구도, 여권 초기에 지방선거 압승 이런 구도는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네. 좀 분석되고 있습니다. 황 전 의원님의 의견 이렇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박 부장님의 의견 어떠신지요? 네, 저도 황 전 의원님의 이제 말씀에 10분 공감을 하고 네.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그 이제 1년 1개월 만에 이제 지방선거가 실시가 됐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 뭐 지지율 80% 압도적이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6.13 지방선거가 실시가 됐는데 하루 전날에 그 북미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런 이 남북 그 대형 이슈가 있었죠. 그랬네요. 그런 빅 이벤트가 또 있었고요. 뭐 이제 그런 영향과 또 이제 여당 프리미엄 이런 거 있어서 좀 강원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정말 대파란의 역사를 써서 당시에 그 민주당 최문순 후보가 3선에 성공했고 네. 6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벌였습니다. 또 이제 윤석열 정부 이제 그 취임 22일 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정말 도지사, 시장 군수, 또 지방의 권력들 뭐 다 이제 그 국민의힘의 무게추가 이제 상당히 좀 굳건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재명 정부도 좀 마찬가지 전체적인 패턴은 맞지만 좀 세부적인 결에서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 이재명 정부 지지율 한 58.6% 나오는데 예. 이 지지율이 과연 내년 6월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지방선거 결과가 좀 그 달라질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경제 성과, 대북 관계, 민생 경제 이런 부분들 어떻게 결합을 해 나가느냐, 이런 것도 관건이고요. 결국에는 이 정권 초기는 지선 승리다, 뭐 이런 공식이 정말로 부합을 하게 되려면 그 정부의 지지율이 좀 지속 가능성이 담보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그 이제 지역의 이제 그 당의 책임자로서, 네. 또 현직 의원으로서 지방선거를 이제 책임지고 치르기를 한 6번을 그렇게 치렀습니다. 그랬는데 2018년의 선거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랬군요. 왜냐하면 그 앞서 말씀드린 문재인 정권 1년 차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네. 제일 잘하는 거는 이 후보자들이 벌써 어느 당에 가야 당선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 당 같은 경우는 후보자를 고르는데,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너무 많아서 힘들었을 뿐이지. 그런데 2018년 경우는 우리 당에 좋은 후보를 내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벌써 분위기가 바뀌면 돼요. 근데 이번에도 적어도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국민의힘이 강원도에서 굉장히 좋은 의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민주당에서 대거 역량 있는 후보들을 영입하고 공천하려고 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경쟁 구도로 나타나서 아마 굉장히 좀 빡빡한 선거 네. 구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대선에서의 각 시군별 득표율로 또 강원도의 민심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박 부장님,
춘천과 원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또 그의 모든 시군에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표심을 가졌어요. 강원은 여전히 보수 지지세가 강하다는 걸 확인했는데 춘천 원주에서는 진보 우세가 좀 강했다 이걸 또 확인할 수 있는 대선 결과였고 내년 지선에 이 대선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저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동풍이 불지 않으면 화공은 불가능하다. 네. 이 제갈량인 적벽 대전에서 했던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 21대 대선의 강원도 결과를 보면은 강원도 정치 지형에는 변화의 동풍은 불면서 이 변화의 조짐은 생긴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좀 이렇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이제 각 정당이 얼마만큼의 이제 맞춤형 전략을 쓰느냐 이제 황 전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도 인재 영입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이제 지금의 기존 보수 지지세를 얼마나 더 결속을 하고 굳건하게 하느냐 네. 이런 맞춤형 전략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새로운 전략의 하공을 이제 그 각 정당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숫자로만 보면은 이 전국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8.27%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했어요. 네. 그런데 강원도는 정반대였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35%포인트 차이로 이제 앞서는데 하지만 이 격차 자체는 좀 의미 있는 그 수치라고 이제 보여지죠. 왜냐하면은 3년 전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 대선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8개 시군에서 다 줬습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격차가 12%포인트 이제 격차였었는데 이번에는 뭐 춘천하고 원주를 내주고도 3.35%포인트 차이로 대폭 줄었어요. 네. 이게 표수로만 보면은 한 2만 9천여 표, 그러니까 한 3만 표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히 주목할 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춘천과 원주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느냐 이게 네.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이 두 도시가 뭐 강원도 유권자의 이제 42%를 차지하고 뭐 사실상 이제 뭐 그 영동권의 대표 도시 강릉하고 빅3 도시이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춘천 원주의 이 표심과 분위기는 좀 수도권 표심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좀 그 직면도 있고요. 특히 이제 영북 지역의 대표 도시죠, 속초. 이 속초에서 지난 대선에서 두 후보 간 격차가 2.9%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대통령이 엄청 격차를 좁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변화의 신호로 좀 봐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강원 대선에서 방어 정말 잘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성공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16개 시군 지켜냈고요. 그게 다 이제 그 현역 의원들 지역구 중심으로 이렇게 다 지켜냈고 뭐 사실 이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거 무시 못 하잖아요. 이제 이런 현역 프리미엄들이 내년 지선에서 이제 발휘가 될 수 있고 특히 도지사 14개 시장 군수 6개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 이 뭐 거대한 행정력과 정치력까지 결합을 하면 이거는 정말로 무시 못하는 이 현역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하는데 그래서 각 정당이 이번에 이 변화의 동풍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가장 큰 시사점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강원도가 이제 더 이상의 완전하게 확고한 이제 보수 텃밭은 좀 아니다. 그래서 좀 예측하기 어려운 좀 새로운 정치 지형으로 좀 변화의 길을 조금은 들어서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년 지선. 그러면 황 전 의원님은 지난 대선 결과 내년 지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대선 결과만 봤을 때 강원도의 보수 진영이 아직까지 확고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쉽게 뭐 여권 압승 뭐 이런 구도라고 할지라도 강원도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어떻게 보면 뭐 TK 지역과 유사한 그런 정치 성향이 나타나고 투표 성향이 나타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정치는 생물이니까 지금 이런 뭐 예전의 결과들을 가지고 예단을 합니다. 추측도 하고 어쨌든 예단을 합니다만 그러나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1년 사이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나타날 거예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국힘에서 걱정하듯이 입법, 사법, 행정 다 가지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견제 심리를 발동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이 오히려 역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뭐 서로 좀 잘 해나가야만이 여권 초기에 압승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반대로 국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 지경이 된 현 상황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개혁하고 쇄신하지 않으면 네. 그러지 않으면 저는 내년 선거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당이 못하는 거를 빌미 삼아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힘 보수 진영이 새롭게 재탄생하는 과정들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을 지방선거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변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느낌을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갖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년 성적표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고요. 자,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에 실시되지만 지역 정치권 이번 대선부터 지선을 좀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던데요. 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상당수 주요 인사들이 선대위에 합류해서 치열한 선거전 치렀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번 대선 기여도를 평가해서 내년 지선 공천에 반영하겠다 이런 또 방침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둔 우리 강원도의 분위기 좀 짚어볼 텐데 강원 도민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역시 도지사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또 지선 도지사 출마하겠다 이렇게 출마 선언한 인물 누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현 시점에서 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거는 없는데 네. 뭐 출마를 사실화한 분위기죠. 그리고 또 자천타천 거론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 현역인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 뭐 재선 도전 확실시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의힘 그 공천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느냐 이것도 핵심 관전 포인트 중 하나고요. 여당을 한번 살펴보면은 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우상호 정무수석 천안 출신입니다. 이 지사 출마설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예. 우수석이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대위의 그 강원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아주 지역을 구석구석 돌았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 지난 선거 때보다 이제 격차를 좀 이렇게 줄이는데 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광재 전 지사도 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지사 선거 출마를 저울질할 수 있다라는 또 이제 의견도 지역 정가에서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끝까지 행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수도방위 사령관 출신이죠. 이 김도균 민주당 강원 도당 위원장 뭐 또 대선에서 또 활약을 했기 때문에 또 이분의 행보도 주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당 소속 기초지자체장 중에서는 육동환 춘천시장, 과연 육 시장이 춘천시장 재선에 도전을 하느냐, 아니면 체급을 높여서 또 좀 지사 선거에 뛰어드느냐 네. 이런 부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 소속도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이제 삼선의 송기현 의원 그리고 재선의 허영 의원도 이제 좀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좀 끝까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네.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는 뭐 김진태 지사 뭐 이제 재선 이제 당연히 하시죠. 그리고 그렇겠죠. 또 원주 출신의 이제 김한섭 전 환경부 장관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분이 그 지난 22대 총선에서 영입이 돼가지고 원주 을 선거구에 이제 출마를 했었는데 이제 낙선을 하고 또 윤석열 정부의 첫 강원 출신 장관으로 이제 발탁이 됐어요. 김한섭 전 장관의 좀 행보도 주목받고 있고, 뭐 국민의힘 당 소속 국회의원들, 또 사선의 한기호 의원, 그리고 삼선의 이철규, 이양수 의원, 뭐 이런 분들도 좀 거론이 되고 있지만. 근데 당장 또 지선이 끝나면 2028년에 23대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각 당 입장에서는 뭐 사실 현역 의원을 차출을 한다라는 거는 좀 보궐선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좀 개헌 저지선을 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좀 사실상 좀 선호하는 카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직인 김진태 지사의 수성 그리고 여당 후보자들의 도전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내년 도지사 선거는. 그러면 전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유력 후보 누구라고 보십니까? 그냥 아주 맞대결 구도로 예. 뭐 얘기하면
김진태 현 지사와 우상호 정무수석의 맞대결이 네. 예상된다. 역시 그렇게 보시는군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강원도 지사 선거, 역대 선거를 또 경험치로 또 살펴보면 네. 강원도 지사가 여권에서 또 야권으로 바뀌는 거랑 상관없이 두 분이 다 삼선을 했어요. 네. 이전 지사님들이. 그러니까 강원도는 굉장히 도민들 입장에서 지사를 바꾸기 싫어하는 그 달리 말하면 기존 지지를 계속 유지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김진태 지사가 재출마할 경우에 당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네. 있고요. 다만 우상호 정무수석의 정치 역량을 굉장히 도민들은 또 높이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우상호 정무수석이랑 강원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여야를 넘어서 굉장히 친근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강원도에 사실은 서울시장 출마를 하고 싶었고 또 시도를 했었죠. 네. 그래서 안 됐는데 차기에 서울시장과 강원도지사 자리를 놓고 어느 쪽으로 갈까 상당히 고민을 할 거라고 봐요. 문제는 민주당의 지금 이 이외의 인물 중에서 도민들에게 크게 알려진 후보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에 강원도지사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인지도도 높고 정치 경력이 좀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을까. 네. 지금 앞서 뭐 이광재 전 지사의 재출마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는 현역 그만두고 나와서 다시 출마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기는 좀 어려운 구도라고 보고 있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도지사 후보를 김진태 지사 단일 후보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몇 국회의원과 전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군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도지사 경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서 김진태 지사가 결정이 될 것이냐 네. 아니면 또 새로운 후보가 나올 것이냐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지원 부장께서는 누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네. 보시는지요? 일단은 저도 이제 김진태, 우상호 이 대결 구도를 네. 보고 있고, 뭐 사실 이제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이제 각 당내 이제 후보들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뭐 김진태 지사 현역이라는 건 정말 무시 못할 강력한 네. 무기입니다. 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직접 이끌었고, 뭐 SOC 구축, 강원 뭐 미래 첨단 산업들 이런 성과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 사람이 무엇을 했구나 이제 이런 체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현역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특자도와 관련해서는 다른 후보들은 뭐 하겠다라고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만 김 지사 입장에서는 했다. 이렇게 성과를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현역의 프리미엄의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행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통 능력이 정말 뛰어나시죠. 네, 그리고 또 사선 국회의원의 이제 철원 출신이고 이제 무엇보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무수석이라는 그 중요한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뭐 국회와 대통령실, 뭐 여야들 이런 부분들을 잘 연결을 또 하실 수 있는 정무적인 역량을 검증이 된 대목이고요. 이제 특히 정무수석 산하에 그 자치분권 비서관실을 같이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분권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총괄한다는 것도 강점이죠. 그래서 뭐 이제 특별자치도가 뭐 사실 제대로 굴러가려면은 뭐 중앙 정부와의 협력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연결고리들을 이제 우수석이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프레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김진태가 만들었다면 우상호는 발전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프레임 세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 이제 또 다른 인물들을 보면은 뭐 김한섭 전 환경부 장관 이번 또 이제 기재부 정통 관료 출신이고 또 이제 원주 출신이고 또 이제 합리적인 성품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또 강원도 출신의 기재부 첫 예산실장으로 발탁이 됐었고 또 기재부 2차관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뭐 국제 유가 상승하고 관세 문제 있고 경제 어렵고 네. 이러면 뭐 예산 전문가
뭐 경제 전문가 뭐 이런 이미지로 또 이제 통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현재 또 출마 권유도 이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추후에 이제 다른 후보들도 더 많이 나오시겠지만 1년 후에 강원 도민들이 정말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후보 네.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전희 의원님은 그러면 유력 후보들의 뭐 강점이나 전문 분야, 관심사 이거 좀 짚어주시죠. 우리가 그 후보자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어쨌거나 내년도 선거 구도에서 첫 번째 굉장히 정당 구조가 판단의 기준이 될 가능성은 이제 높겠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민들 입장에서는 출마한 후보자들 중에 어떤 인물이 가장 강원 도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것이냐 이런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건데요. 네. 일단은 현직 도지사에 대해서는 현직 도지사가 잘했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일단 퀘스천 마크를 붙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는 저도 제가 같이 이제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저랑 굉장히 다른 생각을 많이 가졌던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념적 성향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달랐지만 그런 것들이 솔직히 말해서 도정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도정을 보면은 그런 정치색들을 굉장히 잘 지원했어요. 예. 그러면서 도민들을 위한 행정가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주고 싶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도민들도 아마 같은 평가를 할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을 남겨두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롭게 도약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집권 여당의 또 유력한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박 부장님은 얼마 전에 또 김진태 도지사 직접 특별 대담도 하셨던데 잘 봤고요. 네, 그럼 민선 감사합니다. 8기 네. 김진태 도정이 내년 지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거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3년 지나고 이제 4년째예요. 지난 8기 도정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건축에서 말하면 일단 골조 공사는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감재를 입혀야 하는 이제 어떻게 이제 구체적인 성과들을 더 가시적으로 내느냐 예. 이제 이런 단계인데 그래서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이 이제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원형 뭐 이제 미래 첨단 산업 SOC 그리고 또 이제 사통팔달 수도권 시대를 향한 네. SOC 구축 등 이런 분명한 성과들 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라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그런 지적들이 핵심들이고 뭐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같은 거 실제 진짜 기업 유치해야죠. MOU만 맺을 게 아니라 그리고 기업 유치는 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경제 효과가 창출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정말 제대로 됐느냐 이런 네. 부분 검증해야 되고요. 그리고 SOC 사업들도 뭐 당장 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해야 되고 예타 대상 사업 선정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착공을 했거나 계획이 확정이 됐더라도 실제 이제 완공이 되고 실제 교통의 편의성과 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이 좀 어떻게 연결되었느냐 네. 이런 부분도 이제 그 편의성을 체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시간은 좀 걸려서 구체적인 성과들을 좀 더 집약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은 했습니다. 제도적인 틀이 마련이 됐는데 지금 3차 개정 들어갔잖아요. 이 규제 해소 좀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남은 1년 동안 좀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정책들 이제 남은 1년 동안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최종적인 평가가 될 것 같고요. 네. 바로 이 부분들이 가장 큰 판단 기준이 됐고 이제 기초 공사는 됐기 때문에 네. 이 마감재를 어떻게 정말 세련되고 멋있게 입히느냐가 좀 달려 있지 않을까요? 네. 김진태 지사가 다시 도전하면 도민들에게 지난 도정 평가를 아주 혹독하게 받아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군 단체장 선거의 흐름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춘천시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없고요. 그리고 또 춘천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인물들, 그 외 인물들도 함께 박 부장님이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 수부도시 춘천시장 선거 여야 도전자들이
좀 줄을 선 것 같습니다. 네, 치열하죠. 네. 그래서 이제 육동환 현 시장이 이제 체급을 높이느냐 아니면 이제 재선 도전에 하느냐 이제 좀 행보는 지켜봐야 되고요. 네. 일단 민주당 쪽을 보면은 현역 시장의 이 재선 도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인사들 거명이 되고 있어요. 이제 먼저 원선희 전 강원대병원 상임감사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국회 또 이제 오랜 그 보좌진 경력이 또 갖고 있고요. 또 이제 고령화 시대에 이제 보건의료 이슈 또 강원대병원에서 또 그 감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좀 차별화된 공약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재수 전 춘천시장 시정을 경험했다라는 거 정말 큰 메리트죠.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뭐 이런 메시지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허소영 도당 수석 대변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당시에 이제 친명 원외 조직에서 이제 활발하게 또 활동을 했고 지금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 쪽을 보면은 정말 더 많은 후보군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먼저 이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 이 지방의회 경험을 바탕으로 뭐 이제 시정 견제, 협력의 그 노하우를 좀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박기영 강원도 의원이 있습니다. 춘천 지역구에. 그래서 또 광역의회의 경험으로 뭐 도와 시간 뭐 이런 부분들을 또 강점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변지량 전 도민복지특별자문관 이분도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최성영 강원 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이제 출마를 또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지난 지방선거 때 육동환 시장하고 이제 맞붙었기 그랬죠. 때문에 이제 좀 리턴 매치를 또 할 수가 있고 이 춘천이 또 한류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또 이제 재단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좀 이제 네.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되는 또 한 분이 있어요. 뭐 당적을 가지지는 않았는데 정강렬 강원도 경제부지사입니다. 네. 네, 이제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부지사라는 업무가 이제 강원도의 뭐 SOC, 뭐 첨단 산업 그리고 또 이제 경제 관련 실국을 이제 그 경제부지사 산하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거시적인 안목을 보면서 이제 춘천의 경제도시 이런 발전 기틀 마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결국에는 이 춘천시장 선거는 현역의 안정감 그리고 도전자들의 변화 의지가 좀 맞붙는 구도가 될 것 같고 네. 특히 또 하나의 또 그 최대 포인트는 국민의힘 쪽에서 누가 단일 후보로 나오느냐 이것이 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이 또 변수가 되겠네요. 황 전 의원님은 유력 인물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꼽아주시죠. 민주당에서는 뭐 현 시장이 민주당이니까 육동환 시장이 뭐 재도전 의사를 좀 확고히 가지고 네. 지금 뭐 활발하게 아마 준비 작업에 들어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역량 있는 후보자들, 앞서 말씀하신 박지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역량 있는 후보자들이 많이 이제 대거 도전을 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지난 민주당의 그 시장 후보 경선 결과를 봤을 때 현 시장이라고 해서 낙관할 수가 없다. 현 시장이 경선에 의해서 뒤바뀌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육동환 현 시장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이제 뭐 신경 쓰고 준비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새로 도전하는 후보자들 중에서도 좋은 후보자들이 있으면 민주당 아마 당원들이 과감히 교체를 또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여권 후보자 이젠 야권이죠. 이제 국민의힘 후보자들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역량 있는 후보자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두각 인물이 없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현재까지 얘기돼 거론되고 있는 분들 중보다는 박지원 부장님께서 끄트머리에 살짝 언급하셨는데 정강렬 좀 부지사가 아마 7월 달로 퇴임하고서 본인이 출마할 의사를 간접적으로 주변에 비치고 있는 걸로 봐서 춘천시장에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저는 수부인 춘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량 있는 그래도 분이 시정을 이끌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크호스로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뭐 이외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제가 거론 안 해서 혹시 섭섭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도민들과 또 우리 춘천 시민들에게 각고의 반성과 또 새롭게 탈바꿈한 모습이 아니면 재선택
하기가 어렵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지난번 선거 때는 굉장히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서 유리한 선거 지형이었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진 선거 지역의 후보자들은 아마도 당원들로부터 냉정한 평가를 받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선거는 새로운 인물을 또 새로운 역량 있는 인물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내세워야만이 아마도 현역 시장이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다른 유력 후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좀 더 들어가 보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군수 출마 예상 후보들 나와 있을 텐데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후보별 평가도 좀 네. 해주신다면요. 이 철원, 하천, 양구, 인제 이 DMZ 접경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지방 선거에서는 이제 다른 드라마를 쓰게 됩니다. 일단 철원하고 화천은 3선 연임 제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세 판이 이제 짜여지게 되고 또 양구는 현 군수의 재선 도전 그리고 또 인제는 3선 도전 이제 그런 기로에 있는데 일단 철원군부터 보면은 뭐 후보들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는 한금석 전 도의장이 있습니다. 이 도의장이라는 타이틀도 또 있고 또 이제 지난 선거 때도 이제 한번 나오셨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구인호 전 도의원 이분도 이제 강력의회 경력이 있고요. 이경아 전 철원읍장 이분도 이제 선거 준비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을 보면은 후보군이 더 많습니다. 이 철원 지역구에 김정수, 엄기호 도의원, 이 현역 의원이라는 뭐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좀 후보군이고요. 또 한종문 군의장, 또 기초의회 경험 강점이죠. 그리고 김동일 전 도의장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지금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을 맡으면서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라금배 사회복지협의회장도 이제 그 후보자로 거론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화천군도 좀 만만치 않은 경쟁인데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김동완 군의원 그리고 김세훈 전 정책협력관 이분들이 이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한 줄잡아 한 5명 정도. 5명. 네. 뭐 류이상 군의장, 뭐 송호관 체육회장, 조웅희 부의장, 주종성 동문회장, 그리고 지금 최수명 현 부군수 출마설까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현실화되면은 그 구도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반면에 양구군은 좀 상대적으로 좀 현재로서는 단순한 구도인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 성원 현 군수의 재선 도전에 맞서서 이 민주당에서 정창수 현 군의장 그리고 또 김철 전 군의장, 조인묵 전 군수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한규 도의원이 지금 성원 군수와 이제 공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군은 민주당 그 최상기 현 군수의 이 3선 도전이라는 이제 특수한 상황 속에서 네. 이제 구도들이 짜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당내 경쟁, 대선 과정에서 이 도청 국장 출신 박동주 전 강원도 감사위원장이 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수연 전 군의원 이분들도 이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국민의힘도 뭐 엄윤순 도의원, 이순선 전 군수 그리고 또 김도영 군의원 등 다양한 후보군들이 있고 여기에다가 뭐 무소속 후보까지 나오면은 뭐 후보군들은 더 이제 좀 네.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DMZ 접경 지역은 사실 좀 안보 문제 있잖아요. 그 안보 문제와 또 지역 발전 문제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정 네트워크 그리고 또 지역 발전 전략을 좀 어떻게 잘 짜는지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철원, 화천은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는 지역이라서 정말 내년에 뜨겁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홍천군과 원주 또 강릉의 지선 분위기 좀 살펴볼 텐데 황 전 의원님이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네. 제가 제대로 잘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또 앞서 박지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도 귀에 익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 원주 먼저 말씀드려보면 원주는 국힘에서는 원광수 현 시장의 재선 구도가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크게 경합 없이 아마 후보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좀 된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들었고요. 민주당에서는 곽북은 원주시의회 부의장님 네. 그리고 구자연 전 비서실장, 도지사 비서실장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같이 어쨌든 맞붙었다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재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고 네.
원창로 전 시장이 다시 어떻게 할까 좀 궁금해요. 아. 뭐 아직까지 거론은 되거나 또 본인은 아직까지 이렇게 손살을 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구도에 따라서는 민주당에서 다시 시도해 볼 가능성도 있다. 저는 네. 이렇게 좀 생각도 듭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김홍규 현 시장의 아마 권영렬 도의원이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네. 좀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힘 내부의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조금 강릉에서 의아한 게 김한근 전 시장이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당에서 출마해서 시장이 됐는데 지난 경선 때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했다가 안 됐는데 민주당으로 입당한 것으로 예. 보고요. 거기서 아마 후보가 되려고 노력한다라는 그렇겠죠.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하고 민주당에서 그분을 공천할지 아니면 또 다른 들어보니까 아니면 젊지만 역량 있는 영동 MBC 출신의 김현수 시의원 네. 같은 경우가 결혼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형성된다고 보고 있고요. 홍천은 제 지역구고 고향이니까 그렇죠. 제가 늘 옆에서 듣고 있는데 신영재 현 군수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국힘에서는 신영재 군수가 재공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요. 민주당에서 어쨌든 새롭게 정권 여당이 됐으니까 집권 여당에서 탈환해 보려는 그런 의지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하셨던 박승영 전 소장님을 네. 민주당에 영입해서 아마 후보로 내세우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번영회장을 맡고 계신 이규설 현 번영회장님도 본인이 출마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후보자가 경쟁하는 구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지방선거까지 1년 남짓 남은 시간인데 각 당이 정말 표심을 얻기 위해서 네. 분주히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끝으로 지선을 앞두고 후보자와 도민에게 당부 말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까지 세부적으로 여러 후보자들도 이야기하고 또 관점을 같이 나눠봤습니다만 네. 제 기억으로 91년도니까 벌써 한 35년이 됐는데 네. 제가 그때 기초의원에 출마했을 때를 돌이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이든 지방의원이든 신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 지방에서 자치단체장이 되고 의원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네. 출마를 했으면 좋겠고 또 현역의 경우는 그 소신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그 신념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도민들과 또 유권자들한테 바라는 것은 어쨌든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단단한 그런 새로운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저는 당을 초월해서 정말 뿌리가 단단해서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재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박 부장님도 후보자와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네. 해주실까요? 네, 저도 항전 의원님의 이 말씀하고 결이 정말 너무 같은데 네. 이제 항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26세 그 홍천군 의원 출마하시고 군의원, 강원도의원, 국회의원 정말 이 강원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를 단계별로 이제 꾸준히 지속성으로 이제 밟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치와 신념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목적지를 결정을 한다. 이게 바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이 시대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다음 지방선거는 2023년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특자도 출범 이후에 첫 지방선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자기 결정권, 지역을 정말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비전을 제시를 해서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출발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지역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 그
정말 전체적인 그릇에서 정말 맛있는 요리들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요리들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후보자들을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지방선거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는데 황현철 전 국회의원, 박지은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알찬 얘기 들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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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제9회 전국 동치 지방선거는 내 손으로 직접 내가 사는 지역의 대표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어쩌면 지난 대선보다 더 중요한 선거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역의 미래와 희망이 달린 만큼 이번 지방선거 여야를 막론하고 건전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진정한 인재를 가릴 수 있는 분수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슈 강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